안녕하십니까, 세목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안 하던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뭐 이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는가 봐요. 해서 어저께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과를 처리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힘들죠, 이 나이에. 그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도 봄이 와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좀 힘든가 봐요. 오늘은 지리산 지질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3대 계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한라산의 탐라 계곡과 함께 한국 3대 계곡의 하나로 꼽히는 계곡이 하나 있죠. 바로 지리산 계곡입니다. 천왕산에서 밑으로 쭉 북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계곡인데 7개의 폭포수와 33개의 소가 천왕봉에서 칠순 폭포를 거쳐 용소까지 18km에 걸쳐 이어진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골이 깊고 험해 죽음의 골짜기로 불린다 라고 합니다. 좀 섬찟합니까? 죽음의 계곡. 요즘 웬만하면 뭐 죽음이라 그러죠. 그 죽음의 계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왕봉이 어디 있는 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원래 이런 지도를 보면은 2차원 지도를 보면은 좀 헷갈려요. 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닌 세무기가 여러분들에게 딱 찍어 가지고 여기가 천왕봉입니다 라고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사실 나도 좀 헷갈려요. 이럴 때는요, 딱 여기 구글 어스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천왕봉 딱 치면은 딱 나오죠. 이제는 요걸 없애고 방금 여기에 천왕봉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없애고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에서 타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요런 계곡이 있는데 요 계곡을 일러서 죽음의 계곡이다 그러죠. 일단은 3차원적으로 한번 쭉 구경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크게 당겨 가지고 자, 천왕봉 얘기입니다. 천왕봉 여기에서 계곡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글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의 계곡이다, 죽음의 꼴짝이다 그러는데, 글쎄요, 요쪽에서 들어가는 게 죽음의 계곡일까요? 요 천왕봉에서 내려가는 게 죽음의 계곡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한 이쯤이 소위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는 곳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좀 주변 자료라든지 좀 지식을 쌓고 공부를 좀 해야죠. 어떤 곳이 어떻다, 그죠? 자, 이곳에서 한번 3D로 한번 관찰해보고 좀 더 조사를 해보는 방향으로,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그죠? 아직은 제가 직접 가보고 그럴 형편이 못 됐어요. 자, 천왕봉에서 요 죽음의 계곡이 쭉 이어지는 거 보시고 계시죠? 요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요 정도야 무슨 칠성폭포 석고 용소가 있고 33개의 소가 있고, 소란 거 아시죠? 소 좀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거기에 소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이 시원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멱도 감고 그러는데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도 밀양은 무슨 소에 가서 멱을 감다가 그냥 운명을 달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기엔 상당히 뭐 그렇게 험하지 않는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쪽만 탐사를 해서 그랬는지 요쪽도 좀 그 있고 계곡도 있고 요쪽도 계곡이 있는데 이게 천왕봉에서 저쪽에 어디냐, 그렇죠. 여기가 노고단이냐? 여기 요즘 노고단 되면 되겠네요. 노고단, 뭐 망복대 등등 이래 있죠. 여기가 뭐 종석대 좀 되고 여기가 시험대 되고 그죠. 천왕봉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긴가? 잠시 요걸 돌리면서 여러분이 이 지리산 천왕봉 3D를 감상하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왕봉에 보면은 섬록암이라는 그 암석이 있다 그래요. 섬록암의 형성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발췌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이걸 글로 다 쳐가지고 자막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좀 둔한 바람에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닥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은 대저감이나 여러 종류의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를 미그마라 하고, 이 미그마가 고결된 암석을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은 함사 계곡에 분포하고 있으며 석회암 등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후 미그마로 변한 것으로서 호상구조란 것은 화성암은 색은 달리 하는 광물들이 청상으로 번갈아 배열되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호상구조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약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백무동 계곡의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또 이게 또 큰일 났네. 백무동이 또 어디 있는 거야? 차차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지가 알아가지고 대충 그림이 전체 돌아가네요. 역시 구글에서는 똑똑해요. 자, 한번 이번에는 화엄사하고 우리 천은사 계곡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 첫눈에 어디가 화엄사고 어디가 천은사인지 좀 헷갈리시죠? 내는 하도 봐가지고 딱 보면 압니다. 요게 화엄사, 요게 천은사, 요게 원사봉, 요게가 찰봉, 그리고 종석대, 여기가 노고단, 요 밑에 허연 거 있죠. 여기 이제 시험제 그 주차장이고 되겠습니다. 요 허연 여기 선상제, 여기 천은사죠. 여기 이제 내가 늘 보는 그 전에는 이름 모르는 봉 이렇게 했는데 막 쉽게 그냥 우리 옥녀봉이라고 합시다. 원래 옥녀봉은요 요 어딘가 있어요. 요 어딘가 산동 요 어딘가에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를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그 지도상에는 그 요 옥녀봉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사에 계시는 스님들이 통상 요게 요 봉우리를 옥녀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뭐 일단 그 말하기 좋게 그죠. 그냥 이름 없는 봉우리 하기보다는 그냥 뭐 간단하게 소위 옥녀봉이라고 얘기하죠. 옥녀봉이라는 이름은 전국에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꼭 절 뒤에 있는 봉우리를 꼭 옥녀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천연사에 보면은 요 옥녀봉 요 밑에 여기에 좀 불룩하게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걸 또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 전에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저걸 그 시루봉이라고 하네요. 바로 요겁니다. 요 봉우리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시루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참 떡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은 시루봉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연유가 있어가지고 시루봉이라 하겠죠. 그 하여튼 이 시루봉이 있는 덕분에 우리 천은사가 굶지 않고 항상 그래 잘 산다. 항상 밥이 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시루봉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그 무당들이 많이 그
뭐 당집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처로 유명합니다. 해서 제가 생각컨대는 우리 천은사가 원래는 감로사에서 이름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참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예. 우리 천은사 이렇게 있지요. 제가 지금 천은사에만 살기 때문에 요 화엄사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원사봉만 넘어가면 화엄사지요. 제가 이 화엄사가 제 본사입니다. 여기서 행자 생활을 했고 여기서 초창기에 좀 고생을 좀 찐하게 했다 이거죠. 다 그때는 힘든 시절 보내는 시기 아닙니까? 예, 요 부분을 갖다가 시루봉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시루봉이 있으면요, 이 시루봉에는 무당들이 옛날에 기도 철을 갖다가 당집이라 그러던가, 뭐 당터라 그러던가, 그런 걸 이렇게 해놔놓고, 촛불 켜놔놓고,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곳입니다. 예, 옛날 무당들은요, 무슨 자기 신들을 모시는 무슨 당, 뭐 이런 걸 건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만 있는 그대로 바위 밑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천은사가 옛날에는 기도처로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천은사라, 감로사라는 절이 생기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천은사의 그림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여기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 계곡이 요렇게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곡이 흐르고 있죠. 내가 요 부분에 내려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요 계곡을 쭉 훑으면서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제 채널에 많이 좀 올려놨죠. 요 부분이 우리 천은사 지금 현재 극락보전이고 그랬는데 요 일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요 부위에서 옛날 감로사가 있지 않았나 라는 노선인들의 얘기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건물이 태고당이라는 곳인데, 요거는 요 근래에 만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 건물을 짓기 전에는 여기 암석이 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감로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있을 때에 요 건물이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법당이었다. 그리고 요쪽은 무슨 요사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것도 요 근래에 템플 스테이션 한다면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원래 뭐가 있던 틀을 개조해서 만든 건지 제가 작년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요 큰 나무 있지요. 여기 3년 된 너티나무죠. 요 나무 밑에 보면은 무슨 산신을 모시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줬는데요. 그때는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지금 좀 얘기를 하네요. 산왕지위라 해가지고, 이렇게 산신을 모시두는 바위 밑에 또 하나의 위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여기에서 옛날에, 여기가 시루봉이라 했잖아요. 시루봉이니까 옛날에 무속이라든지 이런 기도처로서 유명한 곳이었다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기도처에다가 연불을 하는 우리 감로사를 만들었다가 요 계곡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완전히 분리돼서 이쪽하고. 그런데 중창을 하면서 요 틀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은사로 개칭을 하면서 이런 건물들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금의 어떤 그 형상하고 그 당시에 옛날에 만들었던 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980년대 들어가지고 이 일대를 복고령이 와서 이렇게 토지를 좀 이렇게 좀 고르고 이래 하면서 좀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모습을 갖추었지 않았나. 그렇게 그 지금 그 노선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까만 게 있죠. 이게 바위인데요. 이 바위가 옛날에는 그 땅에 묻혀 있었대요. 묻혀 있었는데 요 털을 정리하면서 이 바위가 나온 바위라서 그냥 냅두고 주변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경사지 비슷하게 언덕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 토질 정리, 토형 정리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오늘 아주 멋진 천은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제가 20년 전에도 천은사에 왔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천은사가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뭔가 좀 많이 변했죠. 20년 전만 해도 제가 왔을 때 천은사 상당히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때 법당도 상당히 그 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마치 좀 굉장히 세월이 이렇게 익어버린 그런 건물처럼 보였는데 요즘 새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볼 때는 많습니다. 마루도 새로 싹 다 갈아주고 하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하여튼 제가 그 화엄사에서 행자생활 할 때에 힘들 때에 잠깐 천에서 왔는데 천은사 정말 그때는 천국이었죠. 화엄사에 비하면. 지금도 저는 천은사가 화엄사보다도 더 좋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럼 얘기는 좀 하고요. 대충 아까 전에 섭노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제가 하도 지리산의 형질과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천왕봉하고 노고단 등 지리산의 높은 봉우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암석이 태저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적 어디서 들은 얘기냐, 뭐 신문에 났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태저감이라고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섭노감이라고 합니다. 섭노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저감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 태저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은 그게 지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태저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태저감보다는 변성된, 그죠? 변성된 게 아마 섭노감의 일종이기도 해요. 또 섭노감이 태저감이 변성된 것도 있지만은 화감에서 변성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참 자료를 준비 못했네. 우리 전라도 지역에 지역은 변성함이 많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요 부위가 소위 옥녀봉이라는 데고 요 앞에 있는 요 큰 봉우리 있죠. 넓적한 봉우리, 이것을 시루봉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이 돌은 우리 천은지 물가 옆에서 제가 발견해 가지고 찍은 돌인데요. 원래 천은지가 물이 잠기기 전에 그쪽으로 돌들이 많이 물이 실려서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 천은지가 물을 가두물 해가지고 천은지 밑에는 어떤 돌이 있는지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은 물을 가다 놓기 때문에 밑에는 거의 아주 고운 진흙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입구, 천은지 입구 쪽에는 아직도 큰 바위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이 차가지고 잠수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농번기 때 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천연지 물을 많이 쓰거든요. 쓰면은 거의 물이 물 수위가 많이 낮아집니다. 심지어 바닥이 보일 정도로까지 쫙 이렇게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그때 이 큰 바위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물이 차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물 밑에 어스름하게 보이기는 보여요. 일단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고 얘기하죠. 이 사진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 사진에 찍은 특징이 보면은 이게 굵은 뭔가 이빨처럼 툭툭 튀는 거 있죠. 상당히 뻐드렁이처럼 못생긴 이빨처럼 이렇게 툭 튀는 게 있는데 아주 그 특이한 형상이죠. 제가 이걸 두고 의심을 한 것은 이거 보면 거의 석영이 결정화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놈이 뭔가를 막 부지런히 씹어 먹었는가 봐요. 벌써 이빨에 금들이 쭉쭉 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어스름 뭔가 주의하고 뭐가 뚜렷한 특징이 안 나온 것 같지만은 요렇게 테두리를 이루면서 요렇게 뭔가를 팍 들어온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요 가해 테두리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있죠. 요런 데는 철분이 빗물에 산화돼 가지고 좀 약간 부스름하게 띕니다. 거의 뭐 석영의 어떤 존재들이죠. 여기는 보면은 결정화돼 가지고 좀 더 됐으면 수정이 됐을 텐데 그죠? 아주 예쁜 수정, 아주 좀 더 단단하게 됐으면은 아주 참 좋은 수정이 많이 났을 텐데 뭐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밀고 들듯한 느낌이죠. 이게 참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좀 전문적으로 좀 상당히 난해한 얘기를 해야 돼요. 막 대충 막 그렇다고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파고들면은 저도 잘 모르는 거고, 그죠? 괜히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파고들면은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죠. 지리산 주변에는 화엄사 선상지를 중심으로 서북 방향으로 천은산 및 온당리 선상지가 발달하여 복합 성상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성상지들은 페이디멘트의 주황구가 파괴된 후 배후 지역에서 공급된 다량의 풍화 산물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충적 지형으로 2차 지형에 해당된다. 선상지의 용천은 선단에 발달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지역은 배후에서 공급되는 유량이 많아 선항이나 선상지의 측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부 침식, 먹는 두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낮아지면 하천의 침식이 강해진다는 그런 침식입니다. 이 진행됨으로써 개석곡이 발달하여 3차 지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불의 화엄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침식과 퇴직의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뭐 이해 못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시험 치가지고 100점 줄 일도 없고 그죠? 뭐 모른다 해가지고 뭐라 사람도 없고 괜히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1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광역 변성작용은 동력 변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조산 운동과 같은 지각 변동으로 암석의 크다란 편압을 가하여 압류대의 암석의 유동을 일으키고 재결정 작용을 일으켜 암석을 변성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같아요. 내가 이 글을 읽고요, 이 파일을 딱 봤을 때게 우와 어떻게 읽자마자 바로 티 나오나 싶었지요.
웃는 것만 하고 읽겠습니다. 화강 암화 작용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압력과 온도가 높으면 암석에서 물을 중심으로 하는 액체가 분리되어 암석 주위 알칼리 성분과 규산 성분을, 바로 규산 성분이라는 것은 바로 요걸 말합니다. 그 석유 같은 거 있죠. SiO2, 그죠? Si를 규산, 이라 그러죠. 규산 성분을, 용해시켜 이 용액이 지하 깊은 곳의 이암이나 사음과 같은 대지감에 침투하여, 이게 침투했답니다. 이렇게 파고들답니다. 맞나 모르겠는데, 장석, 음모, 석영을 형성시켜 재결정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지리산의 관광명소 해가지고 칠성계곡도 그 소개하는데 앞에 제가 그 구글 어스에서 보여준 그 죽음의 계곡 있죠. 그 계곡에 있는 그 칠성계곡입니다. 그 죽음의 계곡 끄트머리 가면은 뭐 칠성계곡, 칠성폭포로 쭉쭉 나와가지고 저 밑에 마을에 가면은 칠성상장도 있어요. 칠성상장하고는 이 토지라고 뭐 지형이라는 거 관계없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강암은 땅속 20에서 40km 지점에 있는 변성암의 부분적 용융으로부터 형성된다. 용융된 그 물질들이 모이면 마그마가 형성되고 융기하게 되고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난다. 마그마 이런 게 관입 지금 여러분 안 보겠네. 내가 마우스를 쓰면 이런 관입이 일어난다. 이런 관입 이런 사진 또 있어요. 지표면에서 2~5km 낮은 곳에서 화강암 덩어리들은 결정 냉각된다. 이어서 일어난 침식이 그것을 지표로 노출시켰다. 지리산의 화강암은 중생대에 생성된 대보 화강암으로 추정된다. 원래 우리 지리산이 대충 중생대 때부터 뭐 좀 존재감이 있었는가 봅니다. 계속 그 중생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솜록암은 어두운 회색을 띠는 신성암으로 염기성 마그마가 성입대 위에서 부분적으로 융융하면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호상열도나 코디에라, 대륙의 연변부에서 성입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긴 산맥에서 발견된다. 코디에라에서 발견된다. 이건데 이 코디에라란 뜻이 대륙의 연변부에서 섭입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긴 산맥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그마가 굳은 뒤 지하가 아닌 지표에서 암석화되면은 안산암이 된다. 지리산의 정상부는 섭록암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화강암에서 화강암의 변성이 된 게 우리 지리산의 꼭대기에 있는 섭록암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 지리산이 대충 형성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대충 눈치를 끄을 수 있죠. 근데 뭐 솔직히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도 뭐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한 수십 번을 읽고 그지요. 몇 번은 지리산은 좀 종주 좀 하고 그지요. 고생도 많이 하고 되게 지리산하고 어울리 갖고 살다시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위를 깨는 그런 장면에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돌 깨고 난 다음에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음성을 집어넣는데 어째그 작업이 힘든지 내가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사진만 찍어 가지고 작업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좀 한데 원래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조금 뭔가 특징이 달라 가지고 내가 그 바위를 유심히 보면서 좀 이렇게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밑부분의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마취로 두드려 가지고 깬 겁니다.
깨가지고 안에 성분이 어떤 있는지 내가 봤죠. 그 봤더니 윗부분은 좀 굵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곱고 좀 고와요. 부드러워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 결정화 많이 일어나죠. 여기 내나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뭡니까? 그 무슨 작용? 광역 변성 작용. 소위 동력 변성 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물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물에 여러 가지 광물이 녹아가지고 침투해버려가지고 생긴 현상을 갖다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 장습하고 뭐 음모도 비이고 석영도 비이고 뭐 그러는데 거기 굵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가늘더라 이거죠. 원래 그 물에요, 뭐가 녹아 들어가면은 좋느냐면은, 금이 녹아 들어가면은, 여기서 금맥이 나옵니다. 또 이러면 또, 졸지에 지리산 돌 다 빠지겠네. 여러분 돌, 망치 들고 지리산 와가지고, 금 캔다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금이라는 게요, 그 작용에서 이 광역, 아까 지금 무슨 작용, 내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광역 변성작용, 즉, 동력 변성작용이라고 하죠. 금이 이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석영 끄트머리라든지 이런데 금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붙어있는 금은 보통 돌을 깼을 때 반짝반짝반짝이면서 보이는 노랗게 보이는 반짝이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반짝이지 않고 다릅니다. 금은 보기 힘든 거죠. 근데 금이 많이 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네, 또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그럼 또 난리 나겠네. 그죠? 하여튼 이 지리산에는 그런 금은 안 보이고 이상한 황화철만 많이 보이더라. 그걸 갖다 이름하여 가짜금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내가 한번 깨봤습니다. 깨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죠. 또 거기에 제가 큰 바위 하나 있는데 그 바위의 밑부분과 아랫부분을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밑부분이 아랫부분이 밑으로 가 있고 아랫부분이 위로 가 있고 밑부분이 위로 가 있는 이거 뭐 말이 와르로 아랫부분이 위로 가 있고 밑부분이 아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수상해가지고 깨봤거든요. 확실히 요 부위하고 아까 지금 보여준 사진 있죠. 그거는 이 부분에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걸 내가 깬 겁니다. 깨가지고 달라요. 그 성질이. 여기는 보면 좀 입자가 좀 굵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굵은 편도 아닙니다. 이거 더 굵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별이라 그럽니까? 절리라 그럽니까? 이게 바위가 이렇게 바위 사이로 이렇게 청이 져가지고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통화작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밖에 집혀 나왔어도 이 물에 의해 가지고 물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런 뭡니까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 깨봤죠. 잘 깨져요. 왜냐하면은 원래 돌 깰 때는요 옛날에 무술한 사람들이 당수로 무식하게 차돌 막 깨고 난답니까? 그 요령이 있습니다. 돌을 약간 듭니다. 이렇게 이 돌이라 치면은 돌을 땅에 딱 대놓고 때리면 손 부러져요. 그래서 살짝 들어줍니다. 이렇게 돌을 그래놓고 때리면은 사실 이 돌과 밑에 돌이 부딪혀 가지고 탁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엄청난 비밀을 말해버렸네. 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멀쩡한 손 아프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마취로 두드렸을 때에 이 부분이 잘 깨지는 겁니다. 잘 나가요. 두드려 보면요 소리가 달라요. 이 부분이 저런 괴리가 없이 딱 아리찬 차돌 같은 거 있죠. 특히 아주 잘 다진 돌은요 두드리면 창창창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납니다. 탕탕탕 하게 충격파가 끄트머리까지 갔다가 다시 오면서 내는 맑은 소리가 나요. 근데 이와 같이 괴리가 많은 돌은 두드리면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잘 불러져요. 그러니까 쉽게 빠졌죠. 안 그러면 젠도로 이걸 부순다고 팔운동 할 뻔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거는요 어느 누가 내 잠시 좀 갔다 왔더만 그 새에 이게 뭐 다람쥐라든지 새라든지 모여준다고 오늘 방송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뿌려놓고 왔네. 와, 겁나게 빠르대요 동장.
이게 싹 불어넣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보면은 요게 까만 부분 있죠. 까만 부분이 이게 장석이고 허연 부분은 석영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특징은 잘 안 보여요. 이 허연 것은 다 석영이고 요 까만 게 장석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걸 하나 주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가까이 돼야 되나? 예, 요거 반짝반짝이는 거죠. 요거 장석입니다. 오늘 재수 좋아가지고 이 장석 덩어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게 처음에 주실 때 이상했죠. 이상한 생각하죠. 우와 시커먼데 딱 보니 석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저기 불신문에 있는 저사님은 요걸 갈탄이라고 하는데요. 갈탄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억지로 막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 혹시 블랙 다이아몬드 아니냐. 이게 만약 블랙 다이아몬드면 나는 오늘 땡 잡은 거죠. 근데 블랙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이와 같이 반짝반짝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짝반짝이는 거, 제 금면이 번들번들 결정체 비슷한 게 이렇게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잠깐 내가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결정체 비슷하게 딱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았다 말았네. 그죠? 새카만 게 딱 한번 이빨로 칵 깨물어볼까 했는데 제가 원래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리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딱 보니까 결이 짝짝짝 져있고 이렇게 한 게 다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달라요. 내가 또 블랙 다이아몬드 많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블랙 다이아몬드는요 이 돋보기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은 틀립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건 블랙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만약 이만한 블랙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주시면요 진짜 횡재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 위에 있는 까만 돌 한번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잘 한번 봐보이소. 이게 뭐 별똥일 수도 있고 그런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100% 장석이에요. 장석이가 얼마나 합니다. 그냥 내가 참 그래도 운이 있으려니까 이만한 장석 주신 거예요. 여기 장석 요 사진에 보면은 그죠, 시커먼 거 있잖아요. 장석인데 이게 요렇게 되면은 이 큰 결정이 안 나와요. 이게 나오려 그러면은 최소한도 심성한 깊은 곳에서 압력 받아가지고 뭐 편마음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지리산 토질에서 나왔다고 는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걸 어디서 주시냐면은 부심은 앞마당에서 주시는데, 부심은 앞마당에 왜 자갈 비슷하게 왜 저 석재를 가지고 주로 마당에 쫙 깔릴 거죠. 그렇게 많이 깔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딴 데서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재료라 그러죠. 돌 막 부숴가지고 막 뿌리는 거 아니습니까? 그죠? 예, 그런 데서 이렇게 한차 실어 와가지고 확 뿌려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어디서 넣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 요 부분은 더 그렇게 쪼개진 부분 있죠. 이게 뭐 내가 망치를 잘 두드려 가지고 예쁘게 탁 떡실처럼 이렇게 떡조각처럼 딱 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자연의 작용이 어가지고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하여튼 이것도 퇴적압이 나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뭔가 모르게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관입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관입이 돼가지고 누가 관입을 해 불안지 모르지만은 지가 밀리든지 나갔든지 하여튼 입자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체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수중이 되려고 하다가만 석영 예, 석영이라 그러죠. 잠깐만 그는 일단 이런 장석이고 그죠? 예, 와 우리 아마추어가 이렇게 간단하게 갑시다. 처음부터 띡 까맣게 복잡하게 가면은 다 손들어 버려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죠? 아마추어니까 용감하게 씩씩하게 막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너무 틀리면 안 되는데, 예, 좀 더 이렇게 크루즈배가 본 것인데
역시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죠. 요런 그런 장석들의 어떤 결정체가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깊은 곳에서 형성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뜨거운 미그마, 그 마그마가 그죠? 뜨거운 이 마그마가 그 장석도 좀 받아들이고 석영리도 좀 받아주고 해가지고 섞여 있는 자체를 미그마라 그러죠. 그런 미그마가 어느 정도 좀 찐득찐득하고 좀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장석은 장석끼리 좀 모여보고 석영은 석영들이 모여보다가 갑자기 무슨 누가 툭 쳤는지 밀었는지 올렸는지 내렸는지 모르지만 시그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아마추어가 뭐 이게 그렇지 뭐 여기서 전문적으로 뭐 전문가 흉내 내고 그러면 안 되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우리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또 호기심 가지고 그죠? 열심히 또 관심 가지고 파다 보면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거 어디서 들었더라. 같은 그 사진을 또 한번 이렇게 찍어 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닙니다. 이건 나도 편집할게요. 천연사 그 길가에 있는 바위 비슷한 돌인데요. 제가 이놈이 성분이 좀 수상해 가지고 망치로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이 좀 커요. 보기에는 그 조만한 돌 같지만은 실제로는 좀 규모 있는 그래 큰 바위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큰 그 바위 글쎄 뭐 바위를 합시다. 그 제가 이놈을 사용해 가지고 두드렸는데 그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안 마치거든요. 그 생김 받고 그 지질망치 비슷해 가지고 내가 이놈을 가지고 그 한번 깨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산이 좀 이런데 문제가 좀 있네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만 상당히 좀 품질에 문제 있는 줄 알았더만은 아직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렇네요. 이러면은 상당히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고 이놈만 그렇겠죠. 뭐 쇠는 뭐 그런 대로 쓸만해요. 그런데 이 자루의 어떤 끝처리가 좀 옆해가지고 좀 이런 그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거 망치를 많이 사용했지만은 국산의 망치들의 어떤 자루 처리가 상당히 좀 위협하죠. 좀 보완돼 가지고 나왔다기 같은데 이렇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의 마취를 생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놈을 이 바위를 수상하게 생각한 것은 요 부분인데요. 지금 놓여 있기로는 이 부분이 위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성분상 저기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은 요 놈이 원래는 밑에 있는 지판에 있는 부분이고 요 놈이 위에 있는 지판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좀 립자가 굵어요. 굵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편마암, 즉 변성암의 일종이죠. 화강암이 변성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편마암의 일종인데요. 립자가 좀 굵어요. 그래서 요 끝머리 있지 않습니까? 요걸 제가 두드려 가지고 한번 깨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치 태저감 비슷하게 립자가 좀 고른 그런 형질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굵은 입자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좀 고운 입자가 이렇게 변성이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돌에 어떤 금이 쭉쭉 가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요 밑에 붙는 부분이죠. 요 부분도 저 부분하고는 좀 뭔가 다른, 뭐 혹시 태저감이 위에 덮쳐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라고 해서 한번 망치로 두드려 봤는데요. 요쪽에 보면은 제가 망치 두드려 가지고 깬 그 흔적이 있지요. 그 보시다시피 그 돌틈 사이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깨기가 쉬웠습니다. 쉽게 몇 번 두드리니까 몇 번 잘 깨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요놈이 이것도 일종의, 여기 보면 장식이라는 게 많죠. 나중에 제가 상세히 좀 제가 아는 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변성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깰 수 있어요. 이렇게 툭, 아이고, 네, 이렇게 깨지죠.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반짝반짝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는 그게 찍히질런지 모르겠네요. 제 눈에는 좀 반짝반짝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립자가 상당히 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은, 아이고, 보자, 잠깐만요. 여러분이 여기 화면에 여기 줄이 쭉쭉 가 있는 요런 거 있죠. 뭐 떡시루 비슷하게, 그죠? 시루떡 비슷하게, 아주 얇은 시루떡 비슷하게 입자가 고운 놈들이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변성된 편마음의 한 종류죠. 이걸 갖다 뭐라 하는데 나중에 인터넷 좀 더 찾아보고요. 그에 비해서 요 윗부분에 보면은 여기는 좀 립자가 좀 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밑에서 형성된 뭡니까? 심성암이죠. 예, 심성암이 눌러져 가지고 변형된 변성암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이런 부분이 쌓여 가지고 좀 퇴적 비스무리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퇴적암은 아닌 것 같고요. 퇴적암은 좀 더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깔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퇴적암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부분만 말고 중간 크기의 그 굵은 입자라든지 또는 자갈도 이렇게 퇴적이 돼 가지고 되는 암을 갖다가 여감이라거든요.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화산재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것들이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입자 고온, 주로 화산암이 이런 특성을 많이 지는데, 거기 아마 눌려져 가지고 변성된 그런 느낌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위에 있었고, 이 부분이 밑에 있은 지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지층의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제가 집기를 잘 집었다고 봐집니다. 그 말고도 옆에 보면은 이런 돌이 있죠. 이 돌도 보면 참 재미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늬가 요렇게 형성이 요렇게 형성되어졌는데, 여기 어느 지층들을 파고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요런 데하고 여기하고 성분이 좀 다르죠. 여기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좀 색깔도 다르고 다릅니다. 좀 요 부분이 좀 파고들었거나 요게 요 지층을 요런 데 보면은 확실히 뭐가 좀 성분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